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메리. 크리스마스죠. 예수님 생일인데 왜 커플들이 난리.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바야흐로 짝이 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짝이 안 지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해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등 집에서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짝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 눈에서 지금 뭔가 흐르는 것 같지만 착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날 달달한 커플들의 얘기를 본다며 대리만족을 느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커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했던 아카이 슈이치와 아무로토 오루, 이상윤과 안기준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은 개소리가 90%를 넘어갑니다. 모든 캐릭터의 심리 묘사는 저희 망상에서 나온 것이며 가끔씩 제가 원작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까지의 스토리를 요약해드리자면 이상윤은 조직에 새로 들어온 스카치와 버번이라는 녀석들한테 관심이 생겨서 잘해주다가 버번이 본인과 비슷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버번에게 조금 더 잘해줬습니다. 버번은 이상윤의 호의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카치가 스파이란 것을 조직에게 들키고 이상윤은 그를 살려주려고 했지만 스카치는 혹시나 본인이 들켜가지고 본인의 일행이나 가족이 피해를 받을까 하는 조바심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때 버번이 올라와서 스카치가 죽어있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스카치의 시체 앞에 이상윤이 있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 이후 이상윤과 안기준은 서로 엇나가기 시작했으며 이상윤은 오해를 풀려고 해봤지만 안기준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상윤은 FBI라는 것이 들켜서 조직을 나가게 되었고 안기준은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이상윤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윤의 시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상윤은 조직을 나간 다음 기르고 있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같은 FBI 요원이었던 제임스 블랙은 왜 머리를 잘랐냐고 물었고 이상윤은 애인한테 차여서 기분 전환하려고 잘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블랙은 그 말을 듣고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그래 자네 애인 굉장히 예뻤던 걸로 기억하는데 차였으면 머리를 자를만 하지 라고 지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상윤은 뭐지? 안기준이 내 눈에만 예뻤던 게 아니라 모두에게 예뻤던 거였나? 하면서 혼자 불안해합니다. 사실 블랙은 아는 척 해본 거였습니다. 이상윤은 FBI 일을 하며 죽은 전 여친을 닮은 여자아이를 보기도 했고 뭔가 안기준처럼 슬픈 눈을 가지고 있고 늘 울 것 같지만 표정은 밝게 하고 있는 미란이라는 여자아이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몇몇 구독자님들은 이상윤이 미란이를 보고 미야노 아키미를 생각했을 거라고 하는데 아무로 토오루를 생각한 겁니다. 제 영상에서 제 말이 법이니까 그냥 맞다고 치세요. 그리고 한때 조직에 있을 때 얼굴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던 베르무트란 여자하고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상윤은 베르무트가 현 직장 동료한테 하도 연병하길래 샷건 한 대 갈겨주고 안기준은 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빛보다 빠른 속도로 튀어버립니다. 이상윤은 개빡쳐가지고 아까 제 앞에 놓은 얼굴도 검은색이고 입은 옷도 검은 쫄쫄이 칼바도스라는 저격수한테 안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 검은 친구는 빠르게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준이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윤은 이렇게 된 이상 검은 조직원들을 하나하나 조져가면서 안기준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이후로 이상윤은 검은 조직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미즈나시 레나를 확보했고 안경 낀 코난이라는 꼬마아이도 알게 됐는데 좀 범상치 않은 꼬마인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과 같이 미즈나시 레나가 입원한 병원에 잠입해 있는 검은 조직의 졸귀 한 명의 정체도 알아내고 그 녀석이 작전을 짜줘가지고 조직원들에게 죽은 것처럼 연막을 쳐놓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 녀석과 함께 이런 콤비를 형성하다 보니 조직에 두고 온 안기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만약 그 녀석과 오해를 풀었었다면 조직에서도 그리고 조직을 나와서도 계속 연락을 하여 더 사이가 가까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검은 조직 놈들한테 이상윤은 죽은 상태여야 하니까 코난이 이상윤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신분은 오키야 스바루라는 대학원생이었고 당분간 이상윤은 스바루로 살게 됩니다. 스바루는 남도일의 집에 살면서 코난이 남도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윤은 남도일 집에 혼자 살면서 좀 적적해가지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요리를 배워가며 언젠가 안기준을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바루인 상태로 이상윤은 백화점에 갔는데 조디가 있고 화상을 입은 이상윤 얼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 새끼는 뭔데 나를 사칭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왜인지 저 남자에게서 익숙한 분위기가 나는 바람에 말도 걸지 못했습니다. 왜 저 남자에게서 안기준의 느낌이 나는 걸까요? 아무튼 스바루는 그거로 코난 주변의 서성이며 전 여친의 여동생 장미를 돌봐주기도 하고 코난을 조금씩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난이 범인한테 인질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난을 인질로 삼는 새로운 자살 방법을 선택한 범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스바루는 바로 코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코난을 구하기 위해 차를 몰고 범인의 차 앞을 막아서는데 스바루 말고 다른 두 명의 사람이 같이 코난을 구하러 왔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본인의 여동생이었고 한 명은 그토록 그리웠던 남자 안기준이 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안기준은 스바루로 변장한 이상윤을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상윤은 안기준을 봤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는 척을 할까 했지만 너무 감동적인 재회이기도 하고 안기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안기준은 보니까 유명한 탐정의 제자라는 컨셉으로 유명한과 붙어있는 것 같아 보였고 코난과 유명한은 거의 악어새와 악어 같은 사이니까 어쩌면 이제부터 다시 안기준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점은 안기준에게로 넘어갑니다. 안기준은 이상윤이 조직을 나간 뒤부터 그에게 복수의 칼럼을 갈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아낀 친구인 스카치를 죽인 걸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안기준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가끔씩 경찰학교의 동기들에게 연락도 오고 그랬었는데 한 명씩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사고로 죽은 다테, 테러리스트 때문에 폭사해버린 하기하라와 마치다, 이제 경찰 동기 5명 중 살아남은
살아남은 사람은 안기준 아니 후레아레이 혼자였습니다. 조직 내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본인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던 동기조의 영향도 있었는데 이제 레이는 혼자 살아나가야 합니다. 레이는 멘탈이 터질 수도 있었지만 스카치를 죽인 이상윤과 하기와라와 마치다를 죽인 테러리스트를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테러리스트는 어떤 피부색이 자주 바뀌는 경찰에게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서 복수할 대상은 이상윤 한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조직 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조직 내부에서 레이는 아니 안기준은 정보 수집 및 관찰력 통찰력이 무서울 정도로 탁월한 첩자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로무트란 여자도 레이를 인정했고 자주 그를 옆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물론 운전은 안기준이 했고요. 아마 택시기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동안 조직 일을 하던 안기준은 조직 내에서 쉐리라는 여자가 도망을 갔고 그녀를 잡기 위해 피스코가 움직이다가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 진가 워커가 그 자리에 같이 갔었는데 쉐리를 못 잡고 피스코마저 죽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진가 워커는 생긴 것만 무섭게 생기고 알맹이는 붕신인 것 같네요. 그러다가 쉐리라는 여자를 베르무트가 거의 잡을 뻔했었는데 이상윤의 방해 때문에 잡지 못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안기준은 이상윤이 다시 등장했다는 소식에 무료했던 거무조직 라이프에 햇빛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새끼 반드시 만나가지고 왜 그랬는지 묻겠다는 생각으로 언젠가 이상윤을 만날 것 같은 날에 본인도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상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키르라는 여자가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었는데 그 여자가 배신한 게 아닐까요? 진이 키르에게 이상윤을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키르가 이상윤을 죽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상윤은 안기준 본인만이 죽일 수 있는 안기준만의 남자인데 감히 건드리다니 준내 패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기준이 나중에 준내 맞을 것 같았으니 참았습니다. 하지만 안기준은 이상윤이 죽었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르무트에게 화상 입은 이상윤으로 변장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FBI 멤버 근처를 서성거려봤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폭탄 테러 협박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잠입을 했었는데 FBI 멤버 중 하나인 조디가 변장한 안기준을 보고 겁나 아련하게 상윤씨? 이러는 거 보고 진짜로 이상윤이 뒤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에서 어떤 실론캐를 보게 되는데 그 남자를 보자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익숙하고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기준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안기준이 그런 감정을 느꼈던 건 이상윤을 처음 봤을 때였습니다. 안기준은 이렇게 자신이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라는 거예요. 미친놈이. 아무튼 이상윤은 죽은 거라고 생각했고 안기준은 본인이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쉽다는 감정이 본인이 죽이지 못해서 아쉬운 건지 더 이상 이상윤을 못 본다는 사실이 아쉬운 건지 레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직의 보스가 안기준을 불렀고 안기준에게 조직에서 도망간 여자 쉐리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안기준은 알아서 쉐리라는 여자가 잡힐 줄 알았는데 상상 그 이상으로 조직원들이 무능한 것 같아서 안심을 할지 걱정을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안기준은 알겠다고 말했고 쉐리를 잡기 위해 탐정인 척하며 쉐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당한 곳 근처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슬픈 사건 하나를 맡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명한 애랑 탐정을 만나게 됩니다. 조직에 있을 때도 유명한은 유명했습니다. 조직의 일을 한번 방해하기도 했고 뛰어난 추리 실력으로 뉴스에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보니 그닥 사건을 잘 푸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따라다닌 꼬마가 유명한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기도 했고 잠자는 유명한 탐정이 시작되면 그 꼬마가 귀신같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들에게 붙어있으면 정보가 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유명한 탐정사무소 밑에 있는 카페 포화로에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안기준은 가끔 알바를 하다가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번 어떤 사건에서 코난이 나대다가 범인한테 납치를 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난을 쫓아가려고 하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낭패인 상황에 왔습니다. 근데 유명한 탐정의 딸 유미란이 브라운 박사라는 사람이 코난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용 안경을 가지고 있다며 그걸 써보자고 말합니다. 그런 신기한 걸 발명할 수 있는 박사가 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8살짜리 꼬마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코난을 찾으러 가봅니다. 그러다 코난을 납치한 범인의 차 근처까지 왔고 그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차 문을 열었는데 이미 안기준 말고 다른 사람 2명이 더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때 봤던 실론캐가 있습니다. 저번에 느꼈던 감정이 착각인가 싶었는데 다시 봐도 여전히 그 실론 남자에게서는 묘한 느낌이 났습니다. 뭔가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 알고 싶어가지고 말을 걸고 싶었지만 아직 안기준은 마음속에 정리해야 할 감정이 남아서 쉽게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착각일 수도 있는데 실론 K 남자도 안기준에게 말을 걸려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을 걸진 않았고 혹시 저 남자도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며 살짝 설렐 뻔했지만 안기준은 원수이자 한때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던 이상윤을 생각하며 저 남자를 애써 무시합니다. 이제 이상윤이 죽어서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지만 아직 안기준의 마음속엔 이상윤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네요. 역겨움이 한계치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근두근 망상연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근두근 망상연애 컨텐츠를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은근 매니아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이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이런 개소리 영상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